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하면 양말, 양말하면 검색창. 네, 검색창을 치시면 다양한 종류, 여성, 남성, 아동 여러가지 더신등등 모노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창 킹삭. 킹삭 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삭. 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는 것은 킹삭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지의 이중성, 지지의 이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의 이중성 그리고 삼합의 종류 그리고 생지, 왕지, 고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현재 방합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방합으로 목, 지금 도면이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도표는 없습니다.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방합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방합으로 목 기운을 생성해 내고 있지만 운, 가로 열고 대운이나 연운은 또 세운이라고 그러죠. 운, 대운이나 세운의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화 기운을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목의 경우 계속 이어지잖아요. 인목, 봄을 말할 땐 목으로 활동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삼합일 때는 인오술일 때 화로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화가 아닐 경우에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기운이 오면 화로도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묘목은 방합의 관점에서 봄의 왕성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묘목, 인, 묘, 진, 목. 그리고 또한 삼합의 관점에서도 봄의 왕성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 묘, 미, 목, 인, 묘, 진, 목. 해, 묘, 미, 목 그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 보면은 그래서 묘 중심이 되고 좌오 묘이는 왕지라고 해서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가장 계절을 함일 때 왕성한 계절의 힘을 뿜어내고 해, 묘, 미 같으면 목국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는 좌오 묘이 왕지 왕성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지지이기 때문에 삼합의 관점에서도 역할의 변함이 없습니다. 좌우묘에 한해서는 역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지 중에서는 순수하고 단일한 지지이기 때문에 계절의 핵심과 오행의 핵심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왕지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좌우묘유 묘목뿐만 아니라 왕지에 해당하는 말씀드렸죠. 좌우묘유는 상황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신의 기운을 지켜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독특한 지지인 것입니다. 진토는 방합의 관점에서 봄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묘진 봄의 마무리 인묘진 진토는 방합의 관점에서 봄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묘진 목 반면 삼합의 관점에서는 겨울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자진 그래서 겨울의 마무리 자는 수입니다. 자수는 겨울에 씁니다. 해자축 그래서 겨울 마무리. 진토가 원래 인묘진 할 때는 계절적으로 방합일 때는 봄의 곤대 봄을 갈무리하는 중재자 역할인데 삼합에서는 신자진 그래서 삼합일 경우는 자가 자수이기 때문에 겨울 신자진 겨울의 고 진토가 반면 삼합의 관점에는 겨울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 자, 진 할 때 삼합일 때 수구, 겨울. 예, 그래서 생기와 마찬가지로 진토는 같은 고지이지만 방합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봄을 마감하며 여름을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삼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 겨울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지에 해당하는 지지들이 모두 오행토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술, 충미, 이 고가 전부 고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루어졌다는 만물을 아우르며 기운을 마무리, 정리, 중재, 보듬는 역할을 담당하는 오행토의 특성이 지지의 역할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계절의 변화와 삼합, 계절의 변화와 삼합 이론을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삼합은 시간적 개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삼합에서의 시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계절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계절의 시작과 끝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합의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행의 태남과 사라짐을 잘 읽어보시면 계절의 시작과 끝에 삼합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삼합을 설명하면서 삼합표를 만들 때 목, 화, 토, 금수를 배치했다가, 목화, 토, 금수 오행을 배치했다가 토는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를 빼니 모두 4개의 오행만 남고 12개의 지지가 배속되니 지지가 각각 하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남아있는 오행은 사계절 오행은 즉 가로 열고 목, 화, 금, 수, 즉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즉 목, 화, 금, 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즉 네 계절의 기운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사라지는지 삼합의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지금 먼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지가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에 나와있죠. 목의 탄생과 죽음, 목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목의 탄생과 죽음, 도표와 설명. 이렇게 이 장에서는 도표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지겠습니다. 봄 기운부터 언제 시작되고 언제 사라지는지 삼합의 이론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선표와 원형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지금 저축이 매진사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한 거고, 원으로 이렇게 2가지로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선표와 원형표를 준비했습니다. 가로 열고, 이론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자연 현상에서 이론이 탄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년 전 인류의 제1천재들이 천문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현상을 그냥 지나쳐 스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연의 순환을 체계화해서 천문을 바로 이렇게 우리 사주 명리 주역에 끌어왔다는 것. 그냥
무심코 봄이 가면 여름 그냥 그런갑다 해버린 끝나버린데, 이것을 물음표를 딱 하고 천재들이 천문을 연구하면서 천체의 변화, 이거를 바로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론으로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자연 현상에서 이론이 탄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현상을 우리 인간 세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로 끌어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모구 탄생과 죽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자가 12월입니다. 양력으로 자가 12월. 그리고 맨 위에는 지지, 자, 죽,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나와있죠. 그래서 총 천연색으로 나오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는 오행상 감정, 명리상으로는 축토는 축토가 되든 진토가 되든 술토가 되든 미토가 되든 무조건 토는 노랑, 그리고 목은 뭐가 되든지 녹색, 그리고 화는 빨간색 불, 그리고 금은 명리상으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신유는 금이죠. 그래서 흰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술토 역시 토기 때문에 노랑, 토는 무조건 진술충면은 노랑, 그리고 수는 깜장, 그 밑에 또 나와있죠. 겨울수가 나왔네요. 자는 12월, 축은 1월, 쫙 해서 12, 1, 2, 3, 4, 5, 6, 7, 8, 9, 11로 나왔죠. 해수는 11월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12월부터 쫙 앞으로 해수까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나와있네요. 해월에 태어난 목기운은 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미월에 사라진다. 모구 탄생과 죽음. 이렇게 원을 보시면 해월에 태어난 목기운은 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미월에 사라진다. 이 원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십니다. 모구 탄생과 죽음에 대해 나왔죠. 그래서 해, 묘, 미. 해는 생지라고 그랬죠. 태어난다. 봄을 열어준다. 그리고 묘는 중앙에서 가장 왕성한 왕지.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이 합해서 해, 묘, 미. 그리고 설명이 해에서 태어난 목기운은 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미월에 사라진다. 그래서 해, 생, 묘, 왕 했죠. 한문으로 생, 해, 삼금표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구 탄생과 죽음에서 해는 생지, 묘는 왕지, 중앙에는 미는 삼각표, 미는 사라진 고지. 해, 묘, 미. 그래서 옆에 또 풍선처럼 나와있죠. 해묘일 때 왕, 야호 내 세상이다. 왕성한 기운을 발휘하는 묘가 야호 내 세상인데, 그리고 또 반대편에 그때는 얌전히 숨어 지내야지. 그게 자기 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목은 금이 오면 극이잖아요. 금극목.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조용히 몸조심했다가 때 되면 다시 나와서 활동해야지 해서 회묘미 생왕고. 그래 태어나고 왕성히 활동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게 지금 모고 탄생과 죽음에서 이 지금 삼합의 개념 삼각표를 잘 주목하시면은 모고 탄생과 죽음, 생지 생지는 해, 그리고 왕지는 묘. 제가 좌우묘라고 그랬죠. 왕성한 활동, 왕성한 기운. 해묘, 묘는 왕성, 해묘미. 미는 창고고 갈무리하는 사라진 해묘미. 왕성의 활동하다가 기운이 해서 지금 창고고 고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 묘, 미, 삼합. 삼합은 지지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삼합이 목국을 이룬다. 해, 묘, 미는 왕진, 목을 기준해서 목이라고 기억하시면 지금 물성매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지지가 모인데 그 중에서 생지, 왕지, 고지가 있는데 왕지가 뭐 말하자면 또 왕성한 기운을 발휘하기 때문에 해묘일계 해묘미 삼합일 때는 묘가 목국의 세력을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삼합이 목국을 이룬다. 말이 의미하는 말은 해수에서 목 기운이 태어나고 묘목에서 목 기운이 왕성함이 극에 달하며 미토에서 목 기운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토는 사라짐, 해는 태어남, 그리고 묘목은 왕성함. 그걸 목 기운으로 태어남과 죽음을 관장하는 포인트를 해묘미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강력하게 목국으로 엮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를 죽는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오행의 기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자, 지금 봄에 니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힘이 많이 소진이 돼서 이제 니들이 할 일 많이 했으니까 창고에 들어서 편히 쉬고 몸조리하고 다시 니들 계절이 되면 반복순환이라 그때 가서 또 왕성의 몸 충전했다 왕성의 활동을 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해묘미에서 미부터 창고에서부터 이렇게 옆에 좌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점점 했잖아요. 해묘미 미에서부터 해생 그리고 묘왕 그리고 미 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삼각표 고에서부터 고 신유술 이 금국이니까 지금 목기운인데 금이 오니까 얌전히 내 이쪽은 반대로 야호 왕일 때는 묘일 때는 야호 내 세상이었는데 이제 미 때는 얌전히 숨어 지내야지. 그걸 안 당하게 해서 몸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점선으로 얌전히 숨어 있어야지 해가지고 신요술 금의 극이 되니까 금극목 그래서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이 목국을 이룬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해수의 목기운이 태어나고 묘목에서 목기운이 왕성함이 극에 달하며 미토에서 목기운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기운의 태어남과 죽음을 관장하는 포인트를 해묘미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강력하게 목국으로 엮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목국이다. 삼합이 해서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 얘를 중요하고 표현을 하지만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오행의 기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점선으로 목기운이 숨어 있는 상태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목기운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로 열고 생지, 왕지, 고지 중 고지의 용어도 창고고자를 썼습니다. 창고고자를 씁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잠시 쉬었다 잠시 충전했다가 씁니다. 창고 곳간 안에 넣어서 감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 곳간 시골에서는 곳간이라고 많이 하죠. 가을 수확 계절 1차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한 번에 어디다 다 싸둘 수가 없으니까 창고에 넣어서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겨울에 꺼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창고고 곳간에 넣어서 감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창고고 고자 창고고자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